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무주택자 이때 떼돈을 봅니다. 2023년 미국 파월은 경기 침체가 100% 확실한 상황인데도 절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집값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위기는 최대의 기회.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무려 5배 이익을 안겨줍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무주택자 이때 떼돈 번다. 아래 공포. 지금 부동산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위기, 양적 긴축, 물가 불안, 자산 붕괴. 이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인하될 줄 알았더니 아직은 안개가 걷히지를 않았어요. 보세요. 경기에 허리케인 온다. 월가 황제도 경고하고 있죠. 미국 대위기. 자, 양적 긴축. 미 연방 준비제도 엄청난 양적 긴축.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국채 흡수를 못해서 지금 변동성도 발생되고 물가도 아직 불안합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유로존 쪽에 에너지 겨울 난방 2차 위기가 지금 휘몰아치고 있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작. 자,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 그러면 난리 나는 거겠죠. 자산 붕괴. 자, 주가 비트코인 잠깐씩 반등하면서 계속 추락. 집값 거품분 붕괴될 거고 각국의 환율은 불안하고 만약에 이걸 사전 대비하지 않으면 특정 국가가 경제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판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전반적 문제인데 볼까요? 자, 6가지 높은 것, 2가지 낮은 것. 6고2저 경제 위기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금리. 기준금리가 현재 3.25인데 3.5까지 이번에 올라갈 거겠죠? 대출 8%까지 최대. 자, 고환율 1달러에 1273원, 1400대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또 반등 소지가 있죠. 고물가. 자, 2022년에 평균 5.1%였어요. 고유가. 유가도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하지만 아직도 경유 1710원으로 비싸요. 고임금 2023년 기준 9620원. 무려 5%나 인상. 고실업 88만 9천 명으로 다시 또 증가. 비경제 인구는 무려 1587만이 비경제 인구입니다. 저성장. 이제 좋아야 할 것은 떨어지고 있고 떨어져야 할 것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떨어져야 할 것들이 6가지나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제 저성장. 2023년 1.5% 경제 성장률 예상하고 있고 저출산 합계 출산율 둘이 결혼해가지고 물론 미혼까지 포함해서 0.77명. 이거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6고2저. 자, 이제 집값 하락. 이거 집값 하락의 공식은 이겁니다. 금리 인상 플러스 경기 침체의 합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연준 경기 침체 지표 거의 100% 확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상반기는 미국이 벌어둔 돈이 있어가지고 가정도 또는 국가도 괜찮은데 하반기부터 본격 침체에 접어들 거예요. 금리 인상 23년 초 정점 후 하락. 즉 금리 인상은 주로 이제 22년에 집값 폭락을 가져왔고 경기 침체 22년 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계속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3월까지는 빅스텝을 밟는데 물가가 꿈틀거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이고. 자, 집값 하락의 둘 다 요인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부동산 주가 하락. 가계 기업 이자 부담되겠죠. 가계 부채 위험에 노출되고 생산 소비 투자는 감소하고 해외 자본 대량 유출되고 달러 강세가 다시 진행되겠죠. 원화 약세.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확대됩니다. 자, 이제 경기 침체 22년부터 24년까지 부동산 주가가 하락하는 역시 원인이 돼요. 유가 급락.
자, 구리 등 금속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생산, 소비, 투자 감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죠. 경제 위기, 복합 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 둔화가 유력하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집값 하락을 가져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뜨끈뜨끈한 소식, 미국발 세 가지 대학제, 여기 보세요. 미 연준 침체가 와도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 물론 파월을 다 믿을 건 못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자, 미국발 세 가지 대학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미국발 물가 0이 최고 9%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금리도 0에서 이제 5%입니다. 이번에. 자, 그다음에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 23년에 긴축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요. 2023년 경제 성장률 미국 0.4까지 0%대.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자, 미국이 4에서 5% 성장했던 나라예요. 금리 문제, 침체가 와도 금리 인하 안 하면 신흥국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자, 자산 거품, 집값 거품 2021년 19%, 2020년 20%, 무려 34년 만에 최대 거품으로 지금 미국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주가 거품, 나스닥 2009년 1500, 이게 어떻게 1500이 13,381, 9배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 거품 꺼지면 2000대까지 추락합니다. 거품 붕괴, 08년 집값 50% 폭락한 사례가 있고 나스닥도 03년에 무려 80% 폭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자산 거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안 돼요. 거품 붕괴 그 원인 코로나 부양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약 80%가 폭락을 했죠. 자, 이제 국제 문제, 미중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패권 대결, 대만 문제도 지금 군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에너지 문제, 경제 침체, 그리고 넘버원, 자, 경제 최고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두 나라의 싸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의 어떤 대리전이기도 해요. 러우 장기화되면 물가 폭등하고 경제 침체. 신흥국은 이제 점점 파산. 지금 7개, 8개 나라가 금융위기를 받고 있죠.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환율 가치 하락. 이번에 부동산 최대 위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부동산이 이제 구체화됐냐면 위기가 이미 떨어진 것도 보면 알겠지만 10년 전 폭락과 너무 지금 닮았어요. 먼저 최대 위기 첫 번째, 10년 전과 왜 이렇게 쌍둥이인지. 자, 진보 정권 때 집값 폭등, 정권 교체 후 집값 폭락.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무지한 물량 폭탄, 3기 신도시에 더 무지막지한 물량 폭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때 경제위기, 미국발 경제위기하고 거품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위기로 거품은 더 많아. 너무 닮았지 않아요? 지금 폭락하고 있고, 이번에 일본 폭락과 닮았어요. 가계부채가 일본 300%인데 우리나라도 300%. 가계부채와 이제 민간부채, 기업부채까지 포함. 저금리에서 고금리 전환 후에 사단이 생겼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금리,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러면 사단이 나는 거죠. 일본 도쿄 신도시 200만, 예전에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 한국 200만, 3기 신도시. 나중에 지금 일본 1억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도시가 1억도 안 가는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자, 거품 폭락 너무나 닮았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그리고 주로 2, 3년 동안의 집중. 지금 보세요. 2019년에서 2021년. 약속이라는 듯이 2, 3년. 미국발 경제위기, 코로나발 위기, 수도권 2배 폭등, 이번에는 전국이 2배에서 4배 폭등. 바로 이 세 가지가 집값 대폭락을 가져온 원인이 될 거예요. 지금 부동산 폭락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외적 요인 보니까 고물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고금리, 해외 집값 주식,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 바로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내적 요인도 무시 못해요.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고, 매수 심리가 너무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주요 지표 지금 만신창입니다. 뭐 거래량,
그 다음에 매물, 실거래, 시세 다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공급 물량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고물가는 원래는 23년 초에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러우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금리 원래는 지금 역시 물가하고 연동해 갖고 이때 끝날 수 있는데 재수없으면 23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올라갈 가능성보다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커요. 해외 집값과 주식 계속 침체가 이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24년 초까지. 경기 침체는 우선 24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완화는 아마 올 상반기 중에 다 부양책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심리는 2024년 초나 돼야 회복될 것 같아요. 주요 지표 지금 아예 24년 중반까지도 지표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공급 3기 신도시 및 공급 물량이 앞으로 25년 이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평균치를 내봤더니 바로 23년 말부터 24년까지가 정상적일 때 이게 매수 타이밍입니다. 긍정적인 매수 구간. 그런데 만약 물가 금리가 만약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25년 뒤로 미루게 돼요. 이제 대폭락장에 부동산으로 떼돈 버는 방법 6가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폭락을 하면 이곳을 잡으세요. 너무 쉬워요. 대폭락 6곳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지금 말고 더 떨어지면 다른 데 잡지 말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강남 서초, 강남 3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 전체로 오는 게 좋아요. 상급지. 세 번째 경기도에 잡는다면 1, 2, 3기 특히 3기 신도시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지면 잡으면 망합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곳들 걔가 나중에 많이 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GTX도 지금 호되게 많이 폭락하고 있는데 결국 상승장에는 GTX가 많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 잡으세요. 여섯 번째 재건축 재개발은 새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상승장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잡으면 돼요. 잊지 마시고 이 6가지로 국한하세요. 이번에 5억으로 20억 벌기 부동산 갭 투자 대단합니다. 1등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 활용이에요. 전세를 활용해서 벌어야겠죠. 여러분들이 5억 있다. 자본금 이거 대박입니다. 자, 1등 서울 아파트, 2등 가상화폐. 근데 가상화폐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막 권하고 싶진 않아요. 3등은 주식, 4등은 달러나 금. 먼저 1등 서울 아파트. 폭락장, 이거 경기위기 후 또는 사이클 하락 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겠죠. 서울 아파트가 반토막이 납니다. 50%. 그러면 20억 아파트가 10억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10억 아파트는 갭 투자하면 5억이면 잡는 거 맞잖아요. 결국 10억은 30억으로 갑니다. 왜? 20억 회복하고 곱하기 2로 가니까 30억으로 더 뛰어요. 예전에 아파트 이 폭락이 있을 때 10억 아파트가 뭐인 줄 아세요? 이 10억이 압구정이었어요. 40억까지 뛰었어요. 이번에는 30억으로. 자, 결국 5억 가지고 20억을 버네요. 순이익 엄청납니다. 이건 뭐 많이 번다는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벌어요. 자, 이제 2등 가상화폐. 뭐로 가상화폐 위험한 걸 투자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비트코인 80% 폭락 4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1천만 원 5억을 투자하겠죠. 그럼 1천이 결국은 4천 회복할 거 아니에요? 자, 5억으로 결국 16억까지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3등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경제 위기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에서 돈 번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 터졌을 때 번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 60% 떨어져 가지고 2,300 이짝저짝이 했던 게 1,000까지 내려갈 거예요. 삼성전자를 삽니다. 이때는. 아니면 펀드를 사세요. 개별 종목 사지 마세요. 자, 9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3만 원으로 빠질 거예요. 아마 금융위기 터지면. 삼성 3만 원이 9만 원까지 폭등하면 5억으로 했을 때 10억을 버는 거잖아요. 순수익 10억. 그래도 아파트를 못 이기죠. 자, 이제 달러, 금, 경제위기 전에 얘들은 그렇게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푼돈 벌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손해볼 수 있어요. 주식도 금융위기가 안 터진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재미를 못 봅니다. 비트코인도 금융위기가 안 터진 상황에서 투자하게 되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금융위기 안 터졌어도 폭락장에 잡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인 거죠. 뭐 달러 한번 볼까요? 자, 1200에 투자하면 1600까지 금융위기 터지면 자, 1억 6천을 버네요. 얼마 갖고? 5억 갖고. 자, 이제 금 7만 5천, 국내 금 1g당 얘가 10만까지 갔다. 역시 1.6억을 법니다. 그렇지만 이쪽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달러나 금은 손실도 1억 6천 볼 수 있고 이익도 1억 6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대한민국이 딱 보이네요. 바로 12시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소리가 들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2023년 상당히 위험해져요. 지금 분위기로는 최소 1년 이상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섣부르게 아파트를 잡기보다는 핵심적인 요건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므로 장기간 상황을 관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